대박이라던 국민의당 광주 전남 경선의 동원 의혹이 잇따르면서 차떼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선대위에 호남 인사를 대거 중용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 때문에 목포 신앙의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수억 원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원장은 4년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이라던 국민의당의 광주 전남 경선이 차떼기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서울, 광주, 전남 선관위에서 의혹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치러진 국민의당의 첫 순회 경선. 예상 밖의 참여 열기에 국민의당은 도박이 대박됐다. 총선 민심이 살아있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광주 전남은 우리 국민의당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경선장에 선거인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여 명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광주 경선에 참여시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혐의로 모 산악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도 전북의 대학생 200여 명이 광주 경선에 동원된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 선관위는 렌트카 17대를 이용해서 선거인단 130여 명을 실어 나른 혐의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이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충성심에서 한 일이라고 밝히고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범죄의 중대함에 즉각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느림보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흥행으로 주목받았지만 차떼기 동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이번엔 의심과 견제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호남 민심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대위에 호남 인사를 대거 중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김효석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송영길 의원과 강기정, 김영록 전 의원을 각각 중앙선대본부 본부장과 부본부장에 배치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박지원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주승용, 천정배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장병환, 김경진, 송금주 의원이 각각 선대본부장과 홍보본부장 그리고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세월호가 옮겨진 목포 신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발표 때문에 목포 신항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수와 선미 쪽에서 휘어짐 현상이 발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몰 당시부터 인양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신항 철제부두의 문제점도 언급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두의 어떤 평탄수 문제도 있겠고요. 항만업계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국내외 대부분 부두는 물빠짐을 위해 굴곡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가 무게도 있고 부식이 심각하다지만 특수 운송 장비에 실려있는 세월호에 변형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수부의 목포 신항 탓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황해권 국제물류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조성된 목포 신항. 5만 톤급 이상 선박 접안이 가능하고 대형 조선 기자재를 선적하여가고 있습니다. 365일 작업이 가능한데도 해수부는 소조기 때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석 간만의 차가 최소화되는 소조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월 첫째 소조기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로. 목포 신항 업체들은 해양수산부에 강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가 목포 신항 부두 여건 탐문하면서 목포 신항은 한 달 가운데 단 며칠만 작업이 가능하고 대형 중량물 운송에 문제가 있는 항만이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수억 원을 가로챈 광주의 한 요양원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전직 구의원인 이 요양원 대표는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대표 61살 최모 씨는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남편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정부 돈을 타냈습니다.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도 가짜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최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년만 가까이 빼돌린 장기 요양급여는 4억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전직 구의원이었던 요양원 대표는 구의원 재직 시절에도 같은 수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5억 원가량을 가로챈 바 있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종사자들의 편의를 봐준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5시 15분째 타고 가려니까 시간대를 또 한두 시간 가질까 해가지고. 최 씨는 4년 전 같은 수법으로 정부 돈을 빼돌리다가 전액 환수와 요양원 지정 취소 4개월이라는 처벌을 당했는데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지 인간화 허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법에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최 씨는 사정이 이런데도 환수에 간 부정수급액이 너무 많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반환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임시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49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장애인 폭행 사실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시설 피해자 중에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옮겨온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수출입 신용장을 활용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출업자 J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씨 등은 중국산 저가 샌드를 구입해 홍콩에 고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입 계약서를 만든 뒤 홍콩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해 국내 모 은행에서 27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세관은 J씨에게 의심 없이 돈을 대출해준 은행 직원도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금호 타이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허용 등 매매 조건 확정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회신이 없을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현실적으로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재무적 투자자만으로 인수해야 하지만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룹 전체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전세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7.5%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렇게 전세가가 높다 보니 전세가구 4집당 1집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를 다달이 내는 월세와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적용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전환율 또한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주택 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1%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요. 특히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5.3%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세 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월세로 전환하자니 돈을 더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그럴수록 무주택 서민들의 삶만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차명석 이사장이 사실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차 이사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기념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재단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5.18 재단과 시민사회단체는 재단 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5.18 재단 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뒤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지원할 광주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의당 광주 선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도움을 받으려는 국민의당이나 무능한 민주당이 아니라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야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 진실규명과 경제민주화 모범도시 조성, 그리고 친환경차와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광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국산 콩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한국 들녘 공동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는 들녘 경영체가 생산한 콩을 직접 수매하기로 했습니다.